호러 만찬의 신진호, 전건우. 공포소설을 쓰는 신진호 작가와 전건우 작가의 단편 소설이다. 총 8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4편은 신진호 작가가 웹툰 테이스트 오브 호러의 이야기들을 소설로 각색한 4편이고 뒤에는 전건우 작가의 4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8편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헤이 마몬스 신진호. 규환은 오랜만에 친형과 술자리를 갖게 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라 평소에 어려운 형과는 최근에 밥 한 끼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런 형을 사촌 동생의 결혼식에서 만나고 함께 술을 한잔하게 되었다. 정말 오랜만에 형과의 술자리를 위해 규환은 비싼 양주까지 사왔다. 그리고 온더락과 안주를 준비하느라 형이 주방으로 간 사이에 규환은 앉아서 집을 구경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과 함께 악마 모양의 피규어가 놓여 있었다. 동그란 머리에 2개의 뿔이 달린 이등신 피규어 마몬스였다. 동생은 형에게 피규어에 대해 물어보니 술잔과 육포를 들고 테이블로 온 형은 그 피규어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피규어는 마몬스로 단순한 AI 장난감이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는 장난감이라며 숨겨왔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얼룩 신진호. 은경은 오늘도 딸 하나를 두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집에는 배고픈 하나와 그녀가 만들어낸 상상의 친구 제니가 있다. 제니와 하나는 대화를 나누며 배고픔을 달랜다. 엄마 은경은 항상 밖으로 나가 먹을 것을 구했지만 항상 빈손으로 돌아왔다. 집세를 내지 못해 전기와 가스가 끊긴 지는 오래전이었으나 다행히도 수도는 끊기지 않아 물은 마실 수 있는 상태였다. 제니는 하나에게 안방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아보라고 꼬드긴다. 그러나 안방은 엄마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한 곳이라 하나는 망설인다. 그러나 제니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하나는 안방 문을 열고 어두운 그 방을 촛불로 비추며 그곳에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된다. 옷장 앞에 어떤 여자가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 제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니 제니가 하나를 내려다 보고 있다. 제니는 하나에게 엄마가 죽은 게 꿈이 아니라 진짜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엄마에게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보는 엄마의 모습은 귀신이고 진짜 엄마는 죽은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나 엄마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하나는 배고픔에 서서히 눈을 감게 되는데 뒤에는 이 모녀와 집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딩동 챌린지 신진호.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챌린지가 있다. 딩동 챌린지라는 것이다. 아이돌 연습생 해율 보라, 영비, 규영은 주말에 만나서 영화를 보고 근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딩동 챌린지를 하자고 얘기한다. 챌린지는 3가지였다. 첫 번째 미션은 최소 5층 이상의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의 가장자리를 걷는 미션이었고 두 번째 미션은 눈을 가린 채 20바퀴를 돈 후 4차선 이상의 도로를 눈을 가리고 건너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미션은 물속에서 숨을 2분 이상 참기였다. 챌린지를 제안하고 부추겼던 영비부터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다. 영비는 눈을 가리고 코끼리코를 하고 20바퀴를 돈 후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건널목을 건너는데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끝나고 빨간불로 바뀌어도 영비는 미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그리고 결국 무사히 미션을 마친다. 미션을 성공한 사람은 다음 미션을 수행할 사람을 지목할 수 있었다. 영비는 다음 미션의 대상을 보라로 지목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딩동 챌린지가 연속적인 사망의 시작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 4발 달린 짐승 신진호. 매일 언니 수진과 비교당하며 엄마에게 잔소리를 듣는 희정은 학교에서 친구 민영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다. 신이의 저주술이란 것이다. 궁금해진 희정은 친구에게 어떤 것인지 물어본다. 신이의 저주술이란 먼저 4발 달린 짐승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 짐승을 죽이고 2눈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뽑은 눈알과 함께 바꾸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서 상자에 넣고 상자를 불태우는 것이 의식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서 방 안에 불을 끄고 촛불 하나만 켜둔 후 주문을 외우라고 했다. 붉은 달밤에 신이를 받사옵니다. 납시어 저희 한을 풀어주소서. 그런 다음에 자신의 피를 거울에 묻히고 다음 말을 3번 말하고 거울을 깨뜨리면 의식이 끝난다고 했다. 환혼대명 환부작신, 환혼대명 환부작신, 환혼대명 환부작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이야기였지만 집에서 성적으로 엄마에게 잔소리를 듣게 되자 희정은 친구의 그 저주술이 떠올랐다. 우선 4발 달린 짐승이 필요했다. 시험 전날 희정은 언니의 방에 들어가 언니가 키우는 햄스터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친구가 알려준 대로 의식을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신딸 전건우. 한 남자가 경찰서에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남자는 1년 전 군대에서 전역한 후 복학을 했다고 한다. 남자는 7월에 제대한 후 9월에 바로 복학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숙집을 알아보는데 신당 빌라라고 하는 건물에서 하는 특이한 하숙집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저렴한 하숙집이었는데 면접까지 해서 하숙생을 뽑는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저렴한 그 하숙집의 면접을 보러 갔고 하숙집 주인이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인 것에 놀란다. 여자는 남자에게 태어난 날과 시를 묻고 인상을 보고는 합격이라며 내일부터 입주하라고 알려준다. 그렇게 남자는 하숙을 시작하게 되었다. 입주한 날 저녁에 1층 식당으로 내려가니 남자 셋이 밥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는 그들 무리에 섞여 함께 밥을 먹으며 인사를 나눈다.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이 하숙집은 3층 건물이고 1, 2층은 하숙집이고 3층은 신당으로 쓰인다고 했다. 하숙생은 모두 남자들인 것도 특징이었다. 하숙집을 들어간 지 사흘째 되던 날 206호 남자가 신당 빌라를 나갔다. 잘생긴 미남이던 그 남자가 왜 하숙집을 나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왜 하숙집을 나갔는지 궁금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은 잊혀져 갔다. 그렇게 바쁜 학기를 보내던 어느 날 남자는 학교에서 나와서 길을 걷는데 익숙한 얼굴이 그의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남자는 예전에 그 206호 남자였다. 반가워서 남자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그 206호 남자는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것 같았다. 신당 빌라 202호라고 밝히자 남자는 상한 달걀처럼 풀린 눈으로 웃으며 더듬더듬 뭔가를 말했다. 나는 맞지 않대. 206호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그를 지나쳐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날 하숙집으로 돌아간 남자는 하숙집 주인을 마주치게 된다. 한 손에 캔맥주를 들고 마주친 하숙집 주인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남자의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희라고 했다. 그렇게 그녀와 약간은 친해지게 되는 밤부터 남자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다. 매일 가위 눌림과 악몽을 겪어도 남자가 버틸 수 있던 것은 매일 미희와의 만남 때문이었다. 남자는 매일 3층에서 미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미희는 악몽에 시달리는 남자를 위해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추락 전건후 왕따였던 여자에게 다가와 준 한 여자가 있었다. 홍주에겐 유일한 친구 지연이 있었다. 퇴직금과 보증금을 모두 털어주식을 하다 날린 후 홍주는 마지막으로 친구 지연에게 아버지의 수술비를 빌린다. 그리고 투자한 곳은 작전주라 모든 것을 잃게 된 후 홍주는 지연에게 함께 자살하자고 말한다. 마포대교에서 자살하자고 하고 지연을 부른 홍주는 지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지연 혼자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난다. 사실 자살하자고 지연에게 말하고 마포대교로 가려던 그녀는 자신이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은 지연에게 알리지 않고 지연이 목숨을 끊게 만든다. 고시원에 살던 그녀는 이제 복권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며 주식을 하고 살고 있다. 그런 어느 날 그녀가 운전하던 외제차가 마포대교에서 멈춰 서버렸다.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르고 비를 맞으며 서 있는데 홍주는 길 건너 인도에 서 있는 여자를 보게 된다. 얼핏 보면 죽은 지연과 닮아 보였다. 긴급 출동 서비스 직원이 와서 차를 보니 차는 금방 시동이 걸리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에 타고 가려는데 남자가 한마디 했다. 두 분 모두 조심히 가십시오. 그리고 그날부터 홍주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만성활력 전건후. 수지는 경찰로 근무하며 주부로 살아가느라 매일 피로감에 에너지 드링크를 들이붓다시피 했다. 피로회복제를 먹어도 피로는 가시지 않았다. 그렇게 피로가 쌓이며 잠복 중에 잠에 빠져들어 용의자를 놓치며 반장에게 욕을 먹기도 했다. 반장에게 깨지고 나온 수진을 후배 양형사가 위로해준다. 최근에 강남 연쇄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그들은 어디서부터 사건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논의를 했다. 최근 6개월 동안 강남을 공통분모로 가진 은행원, 증권사 간부, 회사원, 벤처기업 대표, 대리운전 기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형사와 수진이 조사한 대리기사 집과 이너피스 대표의 사무실을 조사한 결과 그곳에는 동일한 항아리가 있었다. 항아리에는 흘림체로 만성활력이라고 써 있었다. 대리기사 아내의 말에 의하면 그 만성활력은 영양제라고 했다. 이 실종 사건에는 이 만성활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았다. 수지는 이것이 마약인지 피로회복제인지 살펴보고 먹어본다. 이 실종 사건과 이 가루는 무슨 관계일까? 사건을 조사하는 중
수지는 만성활력을 만들어 판매하는 우태민에게 회사로 초대를 받는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드러난다. 총 8편의 재미있는 단편 소설을 즐길 수 있는 책이다. 전건우 작가의 팬이라면 읽어보길 권한다.